비는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밤 공기는 젖은 유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으며 누구도 멈춰서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 거대한 호텔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오래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금빛 간판이 걸린 그곳은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었고 하룻밤 숙박료가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 향수 냄새와 낮은 웃음소리, 반듯한 정장 차림만 허락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선 남자의 모습은 그 어떤 조건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바짓단에는 마른 흙이 굳어 있었고 운동화는 색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낡아 있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손톱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은 검은 흙이 박혀 있었다. 햇빛에 오래 탄 얼굴, 굽은 어깨, 묵직한 발걸음. 멀리서 보면 막일꾼 같았고 가까이서 보면 오래 밭을 일군 농부였다. 호텔 직원이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이미 판단이 끝난 눈빛이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고. 남자는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의 공기는 밖과 전혀 달랐다.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정갈하게 울렸다. 그 사이로 그의 발걸음만 둔탁하게 섞였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불편한 존재를 모른 척하는 태도였다. 프론트 뒤에서 매니저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다린 수트, 계산이 끝난 미소, 그리고 상대를 재빨리 등급으로 나누는 눈.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다. 이 남자는 돈을 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예약 있으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온도는 차가웠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다. 매니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여기는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돌아가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지갑을 꺼냈다. 해진 가죽이 접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동작 하나에 주변 시선 몇 개가 모였다. 매니저는 피식 웃으며 농담처럼 던졌다. 가장 싼 객실 요금이라도 내실 수 있으면 스위트룸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장난처럼 말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직원 몇 명이 작게 웃었다. 저 사람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지갑에서 접힌 통장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다. 색이 바랜 표지, 시대에 뒤처진 물건. 매니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무심하게 통장을 펼쳤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몇 초 뒤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천천히 커졌다. 다시 숫자를 보고 다시 넘겼다.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다. 로비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직원은 말없이 통장을 매니저에게 건넸다. 매니저의 입꼬리가 그대로 굳었다. 숫자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자릿수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0이 너무 많았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금액이면 이 호텔을 통째로 사도 남았다. 거친 손, 흙 묻은 손. 그 손이 그런 숫자를 쥐고 있었다. 아까까지 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사라졌다. 매니저는 자세를 고쳐섰다.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남자는 짧게 말했다. 이성철입니다. 설명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한 문장.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로비 바닥에 무겁게 떨어졌다. 아무도 그를 몰랐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오래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결심이 있었다. 아무도 아직 몰랐다.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필 오늘 이 호텔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조용한 방문이 곧 이 호텔 전체를 뒤흔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회전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의 빗소리가 끊겼다.
뒤로 돌아갈 길도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운명의 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이성철의 얼굴에는 거의 아무 표정도 없었다. 사람들이 속삭이고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낮아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장면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놀라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침착함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된 시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세월이 그의 안쪽을 단단하게 굳혀놓았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이후 집에는 선택지가 사라졌다. 빚 독촉장은 매달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고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위로 대신 고개를 저었다. 운이 없다고, 팔자가 쎄다고, 그 집안은 원래 그렇다고. 말은 가벼웠고 도움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혼자 밭으로 나갔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시간에 괭이를 들었다. 흙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한 번 찍을 때마다 손바닥이 갈라졌다. 물집이 터지고 피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멈추면 그날 저녁이 사라졌다. 밥 한 끼가 사라지고 약값이 사라지고 내일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점심은 늘 도시락 하나였다. 김치와 밥, 가끔 계란 하나, 그마저도 반으로 나눴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늘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난 괜찮다. 너 많이 먹어라.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그의 목이 막혔다.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작은 전구 어래에서 통장을 펼쳤다. 하루 번 돈을 적었다. 1,000원, 2,000원, 5,000원. 숫자는 늘 초라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접었다. 정성스럽게, 마치 씨앗을 묻듯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란다고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농부라고 불렀다. 말수 적고 순한 사람,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침묵이 체념이 아니라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 조용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졌을 무렵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얀 복도, 차가운 형광등, 소독약 냄새.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숫자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숨이 막힐 만큼 무거운 금액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통장을 펼쳤다. 수년간 쌓아온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돈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힘없는 손이었다. 성철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무리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오래 일했다. 더 많이 움직였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밭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트럭에 농산물을 싣고 직접 거래처를 돌았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끝까지 계산했다. 말은 적었지만 판단은 냉정했다. 그의 세계에는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였다. 세월은 조용히 쌓였다. 드라마도 기적도 없었다. 그냥 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숫자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흙 아래 뿌리처럼. 그리고 어느 날 잊고 지내던 땅 한 조각이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통보가 왔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떠들었다. 횡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운이라고 부르기엔 그 이전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 수십 년의 노동 위에 얹힌 마지막 조각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통장을 다시 펼쳤다. 자릿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기쁨도 흥분도 없었다. 대신 아주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 한 문장은 결심 같았다. 도망이 아니라 마침내 마주보겠다는 선택. 며칠 뒤 그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천천히 단추를 채웠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농부였다. 달라진 번 거의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지막 문 앞에 선 눈. 그가 향한 곳이 바로 그 호텔이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단 한 번의 문을 열기 위해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평범했던 인생도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호텔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공기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농부 한 사람이 이제는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직원들은 눈을 피하면서도 계속 그를 흘끔거렸고 매니저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말투를 고쳐잡았다. 태도는 정중해졌지만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다. 돈이 많은 손님을 상대할 때의 긴장과는 달랐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마주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이성철은 그런 변화를 모른 척했다. 이미 평생 겪어온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그를 먼저 무시했다가 나중에야 태도를 바꿨다. 그 순서가 익숙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 대신 향수와 커피향이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낯설었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낮았다. 지나치게 공손했다. 그는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다른 손님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문이 열리자 은색 벽면에 조명이 반사됐다. 안쪽은 조용했고 음악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바뀌었다. 5층, 8층, 12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다. 그는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낡은 운동화, 거친 손, 주름진 셔츠.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카펫이 발소리를 모두 삼켜버렸다. 두툼한 문들이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마치 아무도 없는 건물 같았다. 매니저는 가장 안쪽 방 앞에 멈춰섰다. 카드키를 찍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호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순간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스위트룸은 생각보다 넓었다. 거실만 해도 그의 집 전체보다 컸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대는 지나치게 하얗고 소파는 몸이 빠져들 것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걸어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작아 보였다. 밭에서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쿵. 어딘가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 착각인가 싶었다. 에어컨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어 낮은 말다툼 같은 소리가 복도 쪽에서 새어들어왔다. 카펫 때문에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미묘하게 울렸다. 누군가 급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평범한 투숙객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불안하고 거칠고 숨을 죽인 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잠시 멈췄다. 여기서 나가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냥 모른 척 쉬면 된다. 오늘 할 일은 따로 있었으니까.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모른 척, 조용히, 문제를 피해가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병원 복도, 수술실 문.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던 그 밤. 그때도 모두가 모른 척 지나갔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 두 면이 누군가를 부축하듯 끌고 가고 있었다. 부축이라기엔 거칠었다. 한 사람의 팔이 축 늘어져 있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 같았다. 입가에는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끌려가던 남자의 눈,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이었다. 말 대신 숨만 흔들리는 눈. 그 짧은 1초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늘어졌다. 검은 정장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했다.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손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떼지 않았다. 또 한 번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못 본 걸로 하시죠. 짧았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다. 보지 말라는 경고. 복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엘리베이터 쪽 CCTV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호텔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장소. 이성철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은 감정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분노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니었다. 단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또 외면하면 평생 똑같을 거라는 생각.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사람, 괜찮습니까? 짧은 한 문장. 설명도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에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 남자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말과 동시에 끌려가던 남자의 손이 바닥을 스쳤다. 힘없이. 도움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짓처럼. 그 장면이 그의 눈에 깊게 박혔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사고도 아니고 술 취한 투숙객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없애고 있었다. 이 호텔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딩 하고 울렸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가도 아까 전에 농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봐버렸다. 알아버렸다. 그리고 한 번 본 진실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천천히 숨을 내쉰 그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아까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단순히 돈 많은 손님이 아니었다. 관철하는 눈, 계산하는 눈,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 평생 피해오며 살아왔던 싸움이 하필 오늘, 하필 이곳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뒤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히 닫혀버렸다. 이 호텔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였지만 나가야 할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손님이 아니었다.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천장 끝에서 작은 빨간 불빛 하나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조용한 농부로 돌아가지 못한다. 옛길은 사라졌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길만 남았다. 앞으로 가는 길뿐이었다. 스위트룸 문이 닫힌 뒤에도 복도의 공기는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카펫 아래로 스며든 발소리와 엘리베이터 금소금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고 조금 전 계단 쪽에서 본 장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떠올랐다. 검은 정장, 축 늘어진 팔, 도움을 청하듯 흔들리던 눈동자. 분명 몇 초에 불과한 순간이었는데도 이상할 만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방 안은 넓고 따뜻했지만 그는 소파에도 앉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야경은 화려했고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 빛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 이 공간만 유난히 평온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는 원래 이런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남의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모른 척하고 듣지 못한 척하고 자기 몫만 묵묵히 감당하는 삶. 그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끝이었다.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고 내일 아침 조용히 체크아웃하면 된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 겹쳐졌다. 수술실 문 앞에서 혼자 서 있던 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복도. 그때도 사람들은 모두 바빴고 모두 무관심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서 있었다면 그 밤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었다. 결국 그는 방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카펫이 깔린 복도와 달리 계단은 콘크리트 냄새가 났고 형광등은 절반쯤 깜빡였다.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둔하게 울렸다. 화려한 호텔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숨겨진 속살 같았다. 그는 천천히 내려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밭을 걸을 때처럼 바닥을 먼저 확인하며 한 걸음씩 옮겼다. 2층쯤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말다툼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는 난간 너머로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다. 검은 정장 2명이 한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밀고 가고 있었다. 부축이라고 하기엔 거칠었고 보호라고 하기엔 냉정했다. 남자의 머리는 힘없이 흔들렸고 셔츠 앞부분에는 짙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들이 향한 것은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좁은 통로였다. 일반 투숙객이라면 절대 올 이유가 없는 장소였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숨기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다. 적어도 증거 하나쯤은 남겨야 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정장 차림 남자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짧고 낮은 목소리. 설명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렸다. 거짓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애매한 대답만 흘렸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휴대전화로 떨어졌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공기가 갑자기 조여웠다. 통로가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다. 다른 한 명이 계단 쪽을 슬쩍 가로막았다. 2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방해물을 정리하려는 눈빛이었다. 못 본 걸로 하시죠. 그 한마디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순간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몸을 돌려 계단으로 뛰었다. 거친 숨이 목을 찔렀고 다리는 무겁게 굳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다. 층계참이 끝없이 이어졌다.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나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로비 측문을 밀고 나왔을 때 따뜻한 조명과 음악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몇 초 전까지의 장면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와인을 들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 혼자만 다른 세계에서 뛰쳐나온 사람 같았다. 그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켰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사진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다. 방금 찍은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다시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상단에 짧은 문구가 떠 있었다. 보안 정책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지워버린 것 같은 타이밍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로비 천장 구석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정확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 너머 매니저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웃음도 친절도 없었다. 오직 계산이 끝난 사람의 차가운 시선만 남아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천천히 걸어왔다. 고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공손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몰래 움직였다고 생각한 모든 행동이 이미 누군가의 화면 안에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진을 찍은 순간도, 계단을 뛰던 순간도, 지금 숨을 고르는 모습까지도. 작은 용기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곳을 건드려버린 셈이었다. 희망은 너무 빨리 꺼졌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조용히 지켜봐야 할 대상 혹은 정리해야 할 변수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된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자리는 사라졌다. 그가 가볍게 내린 선택 하나가 더 큰 대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매니저의 안내를 따라 로비 안쪽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는 동안 이성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툼한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가지런히 갈려 있었다. 따뜻한 조명, 은은한 향, 부드러운 음악. 겉보기에는 여전히 고급 호텔의 풍경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잘 쉬어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이미 복도와 계단, 로비 전체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응접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완전히 끊겼다. 방 안에는 매니저와 그 단둘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이 놓였다. 매니저는 여전히 공손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눈동자가 너무 고요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난 남은 사람의 눈.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 누군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짧은 문장. 공기가 살짝 멈췄다. 매니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고객님께서 잘못 보신 겁니다. 술에 취한 투숙객이었습니다. 준비된 대답처럼 매끄러웠다.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이미 수십 번 반복해온 문장 같았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매니저의 넥타이 끝을 바라봤다. 아주 작은 얼룩 하나가 보였다. 붉은색, 와인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얼룩이 자꾸 눈에 걸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매니저가 먼저 말을 이었다. 이 호텔은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더 묻지 말라는 경고, 여기서 멈추라는 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보기에는 순순히 물러난 사람처럼 보였다. 매니저는 안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편히 쉬십시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쉬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는 아까보다 더 조용했다. 투숙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만 간헐적으로 오갔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묘하게 비슷했다. 걸음 속도, 시선 처리, 손의 위치까지. 마치 같은 매뉴얼로 훈련된 사람들 같았다. 호텔 직원이라기보다 어딘가의 조직원에 가까운 느낌. 그는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벽마다 달린 작은 검은 반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부 카메라였다. 각도를 달리해 복도 전체를 촘촘히 덮고 있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었다. 너무 많다. 보안을 위해 설치한 수준이 아니었다. 감시였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구조. 그는 무심한 척 지나가며 유리벽에 비친 모습을 봤다. 카메라 하나가 정확히 자신의 머리 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오늘만 이런 걸까? 그는 다시 계단 쪽으로 향했다. 아까 도망쳤던 그 길. 일부러 더 아래층까지 내려갔다. 호텔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층이었다. 카드키를 대도 열리지 않는 문.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복도, 그리고 복도 끝에 놓인 커다란 철제 카트. 그 위에는 검은 비닐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바퀴 자국이 바닥에 길게 남아 있었다. 마치 자주 오가는 길처럼. 그 순간 두 명의 직원이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멈췄다. 아주 짧은 침묵. 그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여긴 출입금지입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손이 이미 무전기로 올라가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의 표정이 달랐다. 단순한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기억해야 할 얼굴을 보는 눈이었다. 잠깐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아까 그 스위트 손님 맞지?
짧은 속삭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객실 번호까지, 움직임까지. 그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반대였다. 그는 계속 관찰당하고 있었다. 복도도 계단도 로비도 전부 그들의 눈 아니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어떤 직원이 실수로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사람 하나 사라져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용히, 깔끔하게, 문제없이. 호털이라는 이름을 빌린 거대한 필터. 필요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장소. 가슴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처음엔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제 질문이 달라졌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시스템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진짜 얼굴. 그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다. 거친 손바닥이 식은 금속에 닿았다. 그때 위층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동시에 무전기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준비하세요. 짧고 또렷한 보고. 대표.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직원들의 자세가 동시에 바뀌었다. 허리가 곧아지고 걸음이 빨라졌다.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었다.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멀리 로비 방향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얼굴, 느린 걸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간이 저절로 갈라졌다. 그 남자의 시선이 잠깐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정확히 이성철과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물건을 평가하는 눈. 썰모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눈.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에서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불운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수는 더더욱 아니었다.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다. 그리고 방금 그 남자가 그 설계도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었다. 누구와 싸워야 하지였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대립이 되었다. 조용히 숨겨졌던 그림자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아갈 길 없이. 이건 더 이상 우연한 소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한 사람과 거대한 구조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표라는 단어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뒤부터 호텔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조용히 움직이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빨라졌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어느 순간 뚝 끊겼다. 누군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는 느낌이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둥지로 돌아온 것처럼 모든 존재가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이성철은 남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채 그 분위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방금 들어온 그 남자가 이 구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그 사람의 허락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객실로 돌아왔지만 몸이 쉬지 못했다. 소파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침대는 지나치게 넓었다. 이런 곳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이 오고 그는 다시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굴러갔다. 카메라 개수, 계단 위치, 직원 동선, 카드키가 필요한 구역.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밭을 계산하듯 공강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열려 있는지, 어디로 가면 들키고 어디로 가면 숨을 수 있는지. 평생 땅을 읽으며 살아온 감각이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짧고 정확한 2번. 심장이 순간 멎었다. 문을 열자 매니저가 서 있었다. 뒤에는 정장 차림 2명이 더 보였다. 아까 계단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었다.
미소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양이었지만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경계가 떠 있었다. 고객님,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켜섰다.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욕실, 침대, 창가를 훑었다. 너무 능숙했다. 호텔 직원의 점검이라기보다 수색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서랍이 열리고 가방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졌다. 그의 낡은 옷가지와 통장, 휴대전화까지 전부 한 번씩 손을 탔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태도였다. 촬영하신 건 없습니까? 매니저가 물었다. 짧은 질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미 삭제됐으니까. 사실과 다르지 않은 말이었다. 매니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웃었다. 믿는 건지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괜한 오해는 서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긴 조용한 곳이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들이 나간 뒤에도 문 밖의 기척이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서 있는 느낌, 감시당한다는 느낌. 그는 커튼을 살짝 들쳐 아래를 내려다봤다. 호텔 입구 쪽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있었고 정장 차림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일반 손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작은 조직의 본부 같았다. 이곳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무언가를 처리하는 장소에 더 가까웠다. 숨이 점점 짧아졌다. 지금 나가면 끝이다. 직감이 속삭였다. 아까처럼 계단으로 뛰어도 이번에는 잡힐 확률이 더 높다. 이미 얼굴이 찍혔고 움직임도 기록됐을 것이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막힐지도 모른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벽이 천천히 좁혀오는 느낌, 사방이 막힌 밭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님, 그냥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도 인사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경고였다. 마지막 기회처럼.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평생 그래 왔으니까. 괜히 정의감 부리다 다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밭 지키며 사는 농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오늘 본 눈빛, 끌려가던 남자의 눈,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못한 채 흔들리던 동공. 그걸 보고도 돌아서면 아마 평생 그 장면이 따라다닐 것 같았다. 밭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그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로 덮인 손바닥. 수십 년 동안 흙을 쥐었던 손. 힘이 없는 손은 아니었다. 싸움만 안 해봤을 뿐이었다. 벽에 몰린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다. 눈빛부터 달라진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피할 수 없으면 마주보는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결론. 평생 그렇게 버텨왔다. 이제 문제는 하나뿐이었다. 어떻게 도망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퇴로는 이미 사라졌다. 남은 건 앞으로 가는 길 하나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호텔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음악 소리는 줄어들었고 투숙객의 발걸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전기 잡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고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짧은 신호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감시하고 누군가는 보고하고 누군가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손님이라는 존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에 더 가까웠다. 이성철은 객실 불을 끈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낮에는 그저 시골 농부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함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오래 버티는 사람이었다. 태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결국 마지막까지 밭에 남아있던 쪽은 항상 자신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 힘으로는 안 된다. 대신 흐름을 봐야 한다. 상대가 언제 방심하는지, 어디가 빈틈인지 기다려야 한다.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아직 입구에 서 있었다. 대표라는 만자는 나가지 않은 듯했다. 로비 조명이 꺼지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컸다. 중요한 사람이 안에 있으면 조직은 더 긴장한다. 그 긴장 속에서는 반드시 실수가 나온다. 그는 그 단순한 원리를 믿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카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무겁게 끌리는 바퀴 소리였다. 날에 봤던 그 철제 카트와 같은 소리였다. 그는 문을 아주 조금 열어 틈 사이로 밖을 살폈다. 2명의 직원이 검은 비닐봉투를 실은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봉투 하나가 묘하게 길었다. 사람 크기와 비슷했다. 조명이 스칠 때마다 비닐 표면이 축축하게 빛났다.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다. 저걸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뒤따라갔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켜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재빨리 반대편 서비스 계단으로 몸을 돌렸다. 낮에 이미 구조를 봐두었기 때문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계단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살짝 밀자 창고 같은 공간이 나왔다. 세제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카트가 멈춰 있었고 직원 둘이 봉투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낮에 봤던 검은 코트의 남자, 대표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냉담함만 남아 있었다. 사람을 대하는 얼굴이 아니라 물건을 처리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지켜봤다. 직원 하나가 봉투 지퍼를 열었다. 안에서 축 늘어진 팔이 흘러나왔다. 낮에 끌려가던 그 남자였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미세하게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대표가 짧게 말했다. 기록은? 지웠습니다. 외부 접촉은? 없습니다. 대화는 너무 건조했다. 마치 고장난 물건 하나 처리하는 보고 같았다. 그 순간 이성철의 손이 저절로 주먹으로 말렸다. 하지만 뛰어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눈으로 주변을 훑어봤다. 벽 쪽에 소형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제어 패널이 보였다. 오래된 설비였다. 밭창고에서 여러 번 다뤄본 적 있는 구조였다. 물이 터지면 전기 장비가 먼저 멈춘다. 카메라도 카드키도 자동문도 전부. 계산은 몇 초면 충분했다. 그는 조용히 패널 쪽으로 이동해 밸브를 끝까지 돌렸다. 다음 순간 천장에서 거친 물줄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경보음이 울렸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직원들이 동시에 욕설을 내뱉었다. 뭐야 이거!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다. 그 짧은 혼란이 그가 기다리던 틈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봉투 지퍼를 끝까지 찢어 열었다. 축 늘어진 남자의 팔을 끌어 어깨에 걸쳤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평생 쌀포대와 비료포대를 날랐던 몸이었다. 버틸 수 있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잡아! 하지만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고 카드키 문은 작동하지 않았다. 전기가 나간 복도는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숨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어깨 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뒤쪽에서 대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울렸다. 저놈 잡아! 그제야 알았다. 저 사람도 결국 인간이라는 걸.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어있던 사람도 계획이 틀어지면 똑같이 소리 지르는 인간이라는 걸. 계단 끝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호텔 뒤편 주차장이었다. 멀리 경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물경보 때문에 외부 소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된 듯 했다. 더 이상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남자를 눕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호텔 쪽을 돌아봤다. 창문마다 불빛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평생 흙만 만지던 농부 한 사람이 그들이 수년간 감춰온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이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손을 내려다봤다. 흙 대신 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딪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짧은 밤 사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밤새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호텔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뒤의 침묵,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만 남는 공기였다. 건물 뒤편 주차장에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았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구급차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들것 위에 실려가던 남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약하게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료진은 짧은 지시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무전을 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조용히 묻힐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성철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와 팔이 욱신거렸고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따끔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계절이 오면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흙을 덮고 수확철이 되면 묵묵히 걷어들이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느리고 단순한 방식이 결국 누군가의 숨을 붙잡았다. 조금 뒤 경찰차 몇 대가 더 도착했다. 호텔 입구는 금세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직원들은 한쪽에 모여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다. 물에 젖은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대표라는 남자도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완벽해 보이던 질서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거대한 구조처럼 보였지만 실은 몇 개의 비밀과 몇 명의 침묵 위에 서 있던 모래성에 불과했다. 매니저가 경찰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낮에 보았던 그 매끄러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피곤한 중년 남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 지시받던 사람, 책임을 대신 뒤집어 쓰게 될 사람의 얼굴. 이성철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역시 톱니바퀴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항상 더 위에 있었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구급대원 하나가 다가왔다. 젊은 얼굴이었다. 아까 그분 옮기신 분 맞죠? 덕분에 시간 벌었습니다. 그는 잠시 대담을 찾다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별거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더 설명할 것도 더 들을 것도 없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해놓고도 떠들지 않는 사람, 밭이 잘 돼도 조용히 웃고 마는 사람. 동이틀 무렵 하늘이 천천히 밝아졌다. 어둠이 걷히자 호텔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밤에는 그렇게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던 건물이 아침빛 아래에서는 그냥 하나의 건물처럼 보였다. 그저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그 안에 사람 몇 명이 있을 뿐이었다. 밤이 만들어낸 공포가 얼마나 허망한지 해가 뜨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는 젖은 운동화를 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이 묻는 말에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고 이름과 연락처만 남겼다. 누군가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받을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보상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 잠깐 스위트룸 키카드를 바라보았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이 넘는 방. 어쩌면 호텔 측에서 사과의 의미로 무료 숙박이나 보상을 제안할지도 몰랐다.
돈으로 환산하면 꽤 큰 금액일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 방에서 쉬는 동안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이 끊어질 뻔했다는 걸 이미 봐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프론트 데스크 위에 조용히 키카드를 내려놓았다. 직원이 어색하게 물었다. 더 머무르셔도 됩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됐습니다. 집에 가야죠.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밭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시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스위트룸이 아니라 흙냄새 나는 아침 공기와 익숙한 논두렁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도시의 냄새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둔했고 옷차림도 여전히 촌스러웠다. 아무도 그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 하나가 길을 건너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의 눈, 끝까지 버틴 사람의 눈이었다. 멀리서 첫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도시가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다시 평소의 농부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뉴스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선택한 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그냥 외면하지 않은 것뿐이었다는 걸. 그에게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 밤마다 떠오르던 그 눈빛을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가 천천히 도시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밭과 낮은 산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풍경이 돌아왔다. 결국 그를 지켜준 건 거대한 재산도 화려한 호텔도 아니었다. 평생 흙을 붙잡고 버텨온 그의 마음이었다. 세상을 바꾼 건 운명이 아니라 끝까지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다.